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아끼고 보통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하더라도 큰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다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가지 상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금 침묵하고 생각한 후에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삶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하게 듣지 않을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움이 되고 인생의 보물 같은 조언이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입이 아파가며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말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은 그 사람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헛된 기대심을 갖고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도 좋아하겠지라고 기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망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이롭습니다. 침묵 역시 언어의 일종이며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배우는 것입니다.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되면 침묵해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때까지는 반드시 침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추측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건강 문제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정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는 건강한 상대방도 건강을 걱정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정신적이나 재산적으로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렇게나 뱉은 소문은 어떤 상황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소문으로 인해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결코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얘기는 그저 가십거리일 뿐이며 결코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말을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입 밖에 나가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새 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어떻게든 붙잡을 수가 있지만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립니다. 따라서 말이란 녀석은 헤프게 낭비하며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중한 돈이나 보물을 대하듯 그 말을 사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비밀을 알았다면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을 때 입이 근질거리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곧 목소리를 높이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침묵해야 합니다. 그 충동을 억제하고 대신 반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 남의 비밀을 얘기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이 이득이 된 적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놀리거나 남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과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말이나 음성은 인간의 제2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지 말고 입을 닫아야 합니다.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다른 친구의 흉을 보는 것은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입은 금고입니다. 이 금고는 쉽게 자주 열면 안 됩니다. 입이 금고하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금고가 열린다면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이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금고는 결코 열리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금고가 열린다면 그 순간 금고의 신뢰도는 없어져 버립니다. 네 번째, 그 말이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다면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하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뱉는 말이 남들에게 유용할지도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때입니다. 물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드문 경우입니다. 먼저 침묵한 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면서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에게 유용한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용한 말이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 말은 상대방뿐만이 아닌 나에게도 상처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 관계가 친구 관계일수록 더더욱 침묵하고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고하는 것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실에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비루하고 무례하다던가 종기를 앓고 있는 사람 앞에서 부스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편의 회사가 도산한 부인에게 도산한 회사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짓말은 올바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입니다. 자신의 비밀은 물론이니와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진실도 면도칼과 같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면도칼을 잘못 다뤄 얼굴을 베이거나 손등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밀 중에서도 남의 비밀은 발설하는 순간 나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칼이 되어버립니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무참하게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신뢰를 단번에 잃어버리는 인간관계에서의 매장을 의미하고 나를 믿고 비밀을 말해줬던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원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언젠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의 모략보다도 친구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뱉은 말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고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친한 사람들에게 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됩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입니다.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판단력이 흐려질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경우는 내적인 요인이나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명확하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아마도 피곤하거나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현재 분노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일 것입니다.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다면 나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일 침묵을 지켜 나의 생각이 성숙할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법입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나고 당황했더니 침묵하여 마음속에 가둬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남에게 무심코 뱉은 말은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계하는 것은 타인이 아닌 내 입과 혀입니다. 따라서 입과 혀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한 것은 결코 말하지 마세요.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습니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6번째, 딱히 할 말이 없는데도 그저 떠벌리고 싶을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수시로 떠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할 말이 없거든 억지로 얘기하지 말고 침묵하세요. 침묵하고 남의 얘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2개, 눈이 2개인가 다른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더 잘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야 합니다. 인간은 그 입을 잘못 놀려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잘 들었기에 망한 적은 없습니다. 남들에게 무뚝뚝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은 자신을 주장하는 법이고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위인들이 수다를 경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는 입이 하나, 눈과 귀가 2개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침묵은 거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지혜 외에도 침묵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자랑은 좋지만 남에게 돈 자랑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랑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모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자랑은 너무 과하지만 하면 서로 간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유류가 되는 법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들어주며 칭찬을 주고 받으니 분위기가 확 이해지는 것을 보아 자랑의 좋은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들 중에서도 돈에 대한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란 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화의 상대방이 누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돈의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대다수의 고민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돈을 자랑한 사람은 자칫하면 친구를 잃거나 내 자신의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반드시 상처 입히는 것이 3개 있습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은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돈이 없어 친구를 만나지 못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자식에게 사줄 물건조차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내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빌려 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와의 가까운 관계가 상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여서 그 친구를 잃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또한 돈은 바닷물과 같기에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 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내 인생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함부로 충고하지 마세요.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그저 잔소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함부로 하는 충고는 잘해야 본전이고 통은 손해를 보는 법입니다.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면 결코 자지라 하지 마세요. 좋은 충고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결코 시계를 꺼내어 자랑하듯 학식을 꺼내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누군가 시간을 물어보면 조용히 시간만 알려주세요. 현명한 사람은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요청할 때 비로소 입을 연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충고하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받으면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파멸해버리는 법입니다. 쓸데없이 남 탓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합니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여기에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말을 명심하세요. 지금의 나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합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반성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랍니다. 생색내지 말고 그저 행동에 앞서세요.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은 양날의 검 같은 것으로 그 말이 무엇이든지 항상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한 나라가 망하고 태어나는 것을 보아 말 한마디의 영향은 무척이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당신의 입 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자 주인이 됩니다.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반대로 당신이 노예가 되고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선인 잊으라고 입이 더러운 자는 아름다운 궁전 옆에 무두질하는 곳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궁전이라도 이 한 가지 결점으로 인해 그 아름다움을 상실합니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내 입과 혀를 조심해서 다룰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가진 재능을 남들 앞에 함부로 드러내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태도의 사람들은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리타분하게 계산하고 부탁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합니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게 여기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우둔함을 보여줍니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다면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고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자랑하지 마세요. 말이 없음을 겪어봐야 말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타인의 말을 두 배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한 자랑이 전해지며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모멸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인간 관계가 어그러지는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듣고 서로를 칭찬해주는 덕담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 혼자만의 자랑은 그저 림일 뿐이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잘 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술 안주 삼아 떠벌리고는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대단했구나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면서도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 삼지 마세요.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입니다.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나와 같은 목적지를 정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친구에게 나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며 하나의 올바른 목표를 향해 더욱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목표를 말하는 것은 좋은 성과보다는 나쁜 성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얘기했을 때 응원을 받기는커녕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해봤자 소용없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등의 말로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개화하는 꽃을 억지로 꺾어버리는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즐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문란하게 할 것입니다. 내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결이 맞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면 그저 혼자서 묵묵히 나아가세요.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남들에게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들에게 부러운 감정을 들게 하고 경외심을 들게 할 수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한다면 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크나큰 방해가 될 거라는 것을 다 넘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친해도 서로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준다는 상대방의 조언도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직 시작도 않은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아라. 그들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다. 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몇몇의 사람들만 그들 곁에 있을 뿐 결코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아무나 자신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결국 나의 발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어업과 더불어 인간관계의 지혜들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